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시민 10명 가운데 8명은 광주 민간공항 이전을 군공항 이전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민권익위원회가 이 같은 여론을 토대로 민간공항 이전 시기를 재검토하라고 광주시에 권고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들이 실내 체육시설이나 유흥업소에 다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추가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명진고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교사 채용과 관련해 금품 비리가 있었다는 첩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운전면허 시험장을 신설하기 위한 예산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본 예산에 반영되면 시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주 민간공항을 내년에 무안공항으로 이전시키는 문제와 관련해 시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을 연계해서 옮겨야 한다는 여론이 80%에 가까울 정도로 압도적이었는데요. 이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고민이 깊어지기도 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내년에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 이전하는 데 대한 광주시민 여론조사는 예상대로였습니다.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민간공항만 무안공항으로 옮기는데 반대했습니다. 언제 이전해야 하는지를 물은 결과 군공항 이전 부지와 관련해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를 꼽은 시민이 49.4%로 가장 많았고 군공항이 옮겨갈 때 동시에 옮겨가야 한다고 답한 시민이 30.1%로 두 문항을 더하면 79.5%가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을 연계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당초 약속대로 내년에 무안공항으로 통합 이전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11.7%에 그쳤습니다. 공항 명칭과 관련해서도 만약 무안공항으로 민간공항이 통합 이전하면 광주라는 이름을 어떤 식으로든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광주시민권익위원회는 비록 두 광역단체장이 이전에 합의했지만 시민들의 여론과 정서는 달랐다며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내년에 이전하도록 한 민간공항 이전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한 달 이내에 답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민간공항만 이전하는 데 대한 광주 시민의 강력한 반대를 무겁게 받아들여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민간공항, 군공항 이전에 대한 보다 진지한 논의를 하기를 바라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알려지자 무안 지역 주민들은 당장 반발했습니다. 무안공항 활성화위원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민간공항을 내년까지 이전하기로 한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벌써 지역끼리 갈등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당장 이용섭 시장과 김영록 지사가 어떤 입장을 나타내고 무슨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자치구 경계조정준비기획단이 지역 정치권의 논의 결과를 수용해달라는 뜻을 전했지만 대부분 반대하거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자치구 경계조정준비기획단이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향후 마련될 경계조정안을 수용할지 물었지만 서면으로 수용 의사를 밝힌 국회의원은 1명뿐이었습니다. 반면 3개 지역구 국회의원은 조정안을 무조건 수용해달라는 준비기획단의 요구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기획단은 오늘 19일 제6차 회의를 갖고 경계 조정 논의를 계속할지 여부와 건의안을 도출하는 방식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운전면허 시험장이 없는 광주에 시험장을 신설하는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광주 운전면허 시험장 신설을 위한 예산 20억 원이 추가로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경찰청 국감에서 광주에 시험장이 없어 시민들이 불필요하게 부담하는 경제적 비용이 연간 26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요즘 낮 동안에는 늦가을 정취가 가득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추위 때문에 몸이 움츠러듭니다. 오늘도 광주의 아침 기온은 5도 안팎으로 쌀쌀하게 시작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올라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일교차는 무려 15도가량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이럴 때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큰 온도차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도 맑은 하늘 드러난 상태입니다. 먼지도 없는 가운데 공기도 깨끗한데요. 다만 오전 중에 짙은 안개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지진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건조특보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각종 화재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실내 체육시설과 룸소주방 등 밀폐된 공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특히 룸소주방에서 어제 하루에만 2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난 여름 집단 감염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제약회사 직원인 광주 525번 확진자가 지난 일요일 방문했던 광주시 체육회관. 이곳에서 배드민턴 동호 회원들과 운동을 했던 525번 확진자는 다음 날 염주 수영장을 방문했습니다. 두 장소에서 모두 26명의 접촉자가 발생했고 이들을 포함해 동선이 겹치는 시민 200여 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증상이 나타나기 전이었지만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수영장에서도 밀접 접촉자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룸소주방에서는 확진자가 2명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종업원으로 일하는 20대 남성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이 남성과 접촉한 동료 종업원도 확진 판정을 받아 각각 광주 528번과 529번으로 분류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두 사람과 접촉한 손님과 동료 등 50여 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방문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아 밀접 접촉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지금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접촉자 수라든가 또 그 능동 감시해야 될 숫자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만은 본사 회의에 참석했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525번과는 달리 528번의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도 방역 당국을 더욱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상무지구 유흥업소와 탁구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수천 명이 검사를 받아야 했던 지난 8월과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코로나19가 위험도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할 조짐을 보이면서 광주시 방역당국은 50일 만에 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전남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광양에서는 직장인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A씨의 가족 2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화순에서도 주민 1명이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는데 이 주민은 최근 노래방과 오락실 등을 다녀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의 감염 경로를 추적하는 동시에 접촉자들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새로 편성한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아이를 낳은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출산 육아수당이 크게 늘어납니다. 광주시가 편성한 내년도 출생 육아수당 예산은 488억 원으로 이 예산이 확정될 경우 첫째 아이를 기준으로 현재 10만 원인 출생 축하금이 내년에는 100만 원과 2년간 육아수당 480만 원 등 총 580만 원으로 지금보다 570만 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광주시의 합계 출산율은 해마다 낮아져 올해 2분기에는 0.8까지 떨어졌는데 출생 육아수당으로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광주 명진고등학교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학교 관계자가 정교사 채용을 빌미로 기간제 교사에게 돈을 요구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명진고에서는 전직 이사장이 비슷한 혐의로 법정 구속되기도 했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경찰이 명진고 행정실과 전 이사장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교원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 수사 절차에 착수한 겁니다. 경찰은 학교 관계자가 기간제 교사에게 접근해 정교사 채용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치 채용 관련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자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명진고에서는 지난해 1월에도 전직 이사장이 교원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했다 적발돼 배임 수재 미수 혐의로 법정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는 보복 해임 논란으로 이어졌고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들의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교사 해임에 반대하며 집단 행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채용 비리와 보복 해임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명진고가 또다시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수능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목포 도심 한복판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베트남 국적 선원 등 8명이 무작위로 붙잡혔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밤중 해양경찰이 베트남 선원들이 놀고 있는 목포의 한 노래방을 급습합니다. 조명이 켜진 실내는 담배꽁초와 캔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약기운이 남은 듯 외국인들은 통역사들의 질문에 횡설수설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합니다. 해경 수색 결과 베트남 출신 업주가 운영 중인 유흥업소에서는 미처 치우지 못한 합성대마 7g과 엑스터시 11정 등이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베트남인 5명 가운데 2명은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서 합성대마와 엑스터시 등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약 냄새를 없애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추정된 장치도 노래방 시설에서 발견됐습니다. 마약 판매책은 유흥업소 종업원 20살 A씨. 베트남에서 전남의 한 대학교로 유학 온 A씨는 SNS 등을 통해 구한 마약을 베트남 선원들을 상대로 판매했습니다. 노래호를 다니면서 지금 베트남 선원들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구매해서 팔면 돈이 될 것이다. 이래서 구매하게 됐답니다. 목포해경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베트남 국적 선원 3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오랜 기간 동안 마약이 유통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시 출연기관인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직원들이 3년 동안 3억 원이 넘는 시간외 수당을 부당하게 가져간 것과 관련해 광주시가 산하 공공기관들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광주도시공사 등 공사공단 4곳과 광주전남연구원 등 출연기관 18곳 등 모두 28개 산하기관으로 광주시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직원들의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 기준과 방법 등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의회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아온 최연주 광주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이 광주시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복지건강국장 출신으로 지난해 3월 광주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에 선임된 최연주 센터장이 임기를 2년 4개월 남겨두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최 센터장은 지난 9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에게 막말을 했다는 의혹이 나와 의원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아왔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가 안전의무를 위반한 증거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석연찮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검찰이 사건을 방치하거나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의 불법행위를 알게 된 철도수송원 유균 씨가 고용노동청에 공사를 고발한 건 지난 2018년 4월이었습니다. 철도공사 측도 이를 순순히 인정했고 사건을 검토한 노동청은 4개월도 안 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단순한 사건을 검찰은 무려 1년 4개월 동안이나 붙들고 있다가 지난해 12월 31일이 돼서야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년여 동안 시간을 끄는 동안 고발인이나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한 일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고발인 유 씨는 검사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했다며 항고 이후에도 수차례 증거를 제시했지만 광주고검과 대검 역시 별다른 추가 수사 없이 잇따라 순천지청의 결정을 원용했습니다. 이에 고발인 유 씨가 다시 민원을 제기하자 검찰은 담당 검사를 배정했고 계속 수사를 진행한 뒤 결과를 알려주겠다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MBC가 직접 확인해보니 담당 검사는 이미 종결된 사건으로 보고 있었고 기록을 검토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이같이 부실 대응을 이어가는 동안 전국철도노조가 이번 사건을 시작으로 잇따라 제기하려 했던 불법 위반 작업 고발 사례들은 허공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건 정확하니까 고발을 해서 우리 안에 경종을 울렸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으로 진행을 했던 건데 오히려 저희한테 불리한 결과가 계속 나오고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는 절대 현장에서는 거봐 넣는데 안 됐잖아 이런 자의적인 판단을 불어넣어. 도대체 기소하지 않은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고발인은 마지막 남은 절차인 헌법 소원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이원입니다. 곡성 읍내가 요즘 예술길로 바뀌고 있습니다. 새로운 갤러리가 들어서고 볼거리도 많아졌는데요. 기존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관광지도 변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새로워진 곡성 여행길 정수정 여행작가와 함께 떠나보시죠.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곡성에 놀러 갈 때 주로 역 근처 기차마을로 많이들 가거든요. 네. 근데 읍내에도 볼거리가 많이 생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곡성읍 중앙로 107 번지의 작은 갤러리가 최근 오픈을 했습니다. 폐상가를 리모델링한 공간인데요. 작은 미술관 갤러리 107에서 곡성에서의 느린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을 기획 초대전으로 정춘표 작가의 미몽전이 지금 한창인데요. 작품을 통해 새는 생존을 위해 비행을 멈출 수 없는 것처럼 정춘표 작가의 새는 그런 존재다라며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가을 기획 초대전으로 함께 다녀보는 것도 좋겠죠. 갤러리 보러 간 김에 골목골목도 둘러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걷는 재미가 있는 골목길 있다면 추천을 해주시죠. 네, 읍내 25번지 일대 추억의 골목 바로 감성충전길입니다. 키 작은 돌담에서부터 옹기종기 오래된 벽화벽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다른 벽화 마을하고 다르게 벽화라기보다는 설치 작품이라 할 정도로 아주 입체적인데요. 곳곳이 포토존이 되어줍니다. 또 기차마을답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도들도 소개하고 그리고 또 섬진강 천문대에서 바라본 별자리 여기에 또 감성 가득한 글귀까지 함께하는데요. 옛 추억을 소환하기엔 아주 좋은 곳입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그 섬진강 레일바이크 있잖아요. 네. 거기도 좀 변화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전에 증기기관차와 레일바이크의 운행 구간이 겹쳐서 탑승 시간과 운행 횟수 등의 제약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증기기관차는 기차마을에서 출발해 가정역까지 운행이 되고요. 레일바이크는 가정역에서 이정역으로 운행돼서 증기기관차를 타고 레일바이크까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구간 왕복 3km 거리로 오르막 구간에는 견인장치로 해서 힘들지 않게 다녀볼 수 있는데요. 이 섬진강의 아름다운 풍광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싱그러운 가을바람을 타고 운동하기에 딱 좋은 코스죠. 네, 이 기차마을의 볼거리 중에 하나가 뚝방 마켓인데요. 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좀 유동적으로 운영이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올해 언제까지 운영이 되나요? 네, 강바람이 불어오는 토요일 곡성천 뚝방길을 따라서 뚝방마켓이 열렸는데요. 사시사철 신선한 제철 음식으로 만든 먹거리도 아주 풍성하고요. 그리고 또 빛나는 아이디어로 만든 핸드메이드 소품들까지 다양합니다. 저도 이곳에서 예쁜 실내화를 구매했는데요. 아주 잘 신고 있습니다. 네. 또 선착순 바람개비 만들기 체험도 함께 운행이 되고요. 올해는 다음 주 토요일인 21일까지 운행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읍내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또 특색 있는 갤러리가 곡성에 있잖아요. 네. 함께 소개해 주시죠. 네, 곡성 목사동면의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만든 123 박물관과 김갑진 갤러리입니다. 123 박물관의 일은 30년간 전국의 중앙과 그리고 또 지역 신문들을 모아둔 자료실이 한가득하고요. 이는 영화와 애니메이션, 드라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캐릭터의 피규어가 한가득합니다. 또 삼은 근현대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공간으로 연출을 했고요. 여기에 멋진 피규어에 저도 넋을 잃고 봤는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이들까지도 굉장히 좋아하는 코스입니다. 네. 또 갤러리에선 또 김갑진 작가의 작품까지 감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체험도 가능한데요. 전화로 미리 예약하시면 20명 이하까지 단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새로워진 곡성의 예술길 정수정 여행작가와 함께 둘러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주 출신의 음악가 정율성 선생을 기리는 제7회 정율성 동요경연대회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무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광주와 전남, 경기와 대구 등에서 모두 8개 중창단이 참여해 기량을 겨뤘고 광주 살레시오 초등학교가 대상인 정율성상을, 광주 송원초등학교가 최우수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제1호 AI 창업 캠프가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 금남로에 들어선 AI 창업 캠프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35개 스타트업 기업에 사무공간과 실험 장비를 대여하고 컨설팅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내년 7월에는 중소기업 벤처부와 함께 추진 중인 제2호 AI 창업 캠프가 광주에 문을 열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 지역에 남아있는 마한 문화를 재조명하고 마한 역사 문화권의 확대 지정을 논의하기 위한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전일빌딩 이사후에서 열린 심포지움에서 기조 강연에 나선 이명진 마한 연구원장은 마한 역사 문화권에 영산강 상류의 광주가 포함돼야 한다며 특히 신창동 유적은 마한의 최대 복합 농경 유적지로 광주시가 적극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종합토론에서는 광주와 전남이 마한 역사 문화권을 확대 지정하고 개발하기 위해 공동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